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롱레이어 세 번째 높은 각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가이드 아웃라인을 먼저 형성을 해 놓은 후에 그 안에 135도라는 높은 층을 부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높은 층 경우에는 어때요? 얼굴 앞선 라인에서 또한 많은 층의 레이어 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뒷선부터 굉장히 붓끝과 같이 뾰족한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애초에 붓끝처럼 뾰족한 형태 V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안에 각도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이드 패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빗 일자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커트. 다음 패널. 정확히 일자인지 확인해 주시고 튀어나와 있는 모발이 있다면 조금 더. 네. 옆쪽 햄라인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지금부터는 우리가 V라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중선에 우리가 일자 라인으로 길이 가이드를 선택한 이 패널에서 다시 5대5로 좌측과 우측을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신 상태에서 자, 옆선으로 약 15도 정도 가지고 올라오셔서 하단 쪽 라인에 이 길이 가이드에 맞추고 또 핑거 포지션은 어때요? 약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V라인의 시작점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 햄라인 쪽. 이때 내가 만들어 놓았던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마찬가지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V라인. 자, 이때 우리가 항상 이 각도를 0도 올리게 되면 45도가 될 거고 세우게 되면 어때요? 더 많이 세우게 될 경우에 90도가 되겠죠. 자, 그대로 45도 유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선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윗단 자를 게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고 그냥 다음 패널로 이동하셔도 돼요. 자, 이제 반대편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아까 반 나누어 놓았던 첫 번째 네이프 라인의 길이 가이드 약 15도 정도의 기울기로 가지고 오셔서 핑거 포지션 45도 하단 쪽 짧은 라인에 맞추어서 그대로 커트. 이때 좌우의 밸런스 확인해 줘야겠죠? 반대편 동일하게 그대로 만들어 놓았던 가이드에 맞추어서 마찬가지 핑거 포지션 45도. 사선 느낌, 중간에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조금 더 손볼게요.
뒷선, 좌우의 패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좌우 밸런스, 저 지금 좌측이 약간 길어서요. 조금만 더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보실 때 마찬가지 항상 햄라인 쪽 구분해 두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자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사선, 사선, 이제 앞쪽 사이드, 자, 앞쪽 미들 사이드 먼저 디자인을 하도록 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페이스 라인 쪽으로 두상의 굴곡을 따라서 그대로 이동하면서 커트를 할 경우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V라인 형태로 붓꽃과 같은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각도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해지는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나의 핑거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은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두상의 이 굴곡을 따라서 그대로 떨어지는 이 구간에 와서 그대로 커트를 할 경우에 길이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요. 항상 앞쪽 페이스 라인, 미드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의 길이는 뒷선에서 V라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이드 기점이 페이스 라인보다는 조금 더 뒤쪽 라인까지 가지고 오셔서 V를 만들어 주셔야만 돼요. 마찬가지 45도 정도의 기울기, 뒤로 넘겼을 때는 굉장히 급격한 라인의 V라인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라인이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커트해 주세요. 마찬가지 오버사이드 경우에도 앞선을 그대로 따라 흐르는 V가 아니라 뒷선, 미들 사이드 커트했던 그 지점까지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하단 쪽 가이드 보시고 그대로 커트. 반대편, 또 좌우 패널 확인. 좌우 패널 앞선으로 내리셔서도 한번 체킹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좌우에 패널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V라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135도라는 높은 층을 부여해서 한번 디자인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V라인을 통해서 커트를 했는데 어때요? 앞선의 페이스라인 구간은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많이 커트가 되어지지 않았죠? 왜? 우리가 미들 사이드 라인 쪽으로, 그리고 미들 사이드조차도 얼굴 라인에 페이스 라인을 따라 흐르는 이 형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뒤로 패널을 가지고 와서 가이드에 맞추어서 V자 라인을 커트했기 때문에 앞선으로 내려놓으셨을 때는 크게
V자 라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는 상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거, 고객님들께서는 앞쪽에 머리를 이렇게 다니시지 않겠죠? 당연히 뒷선으로 이렇게 넘기고 다니실 거예요. 뒷선으로 넘기셨을 때 V자를 만들어내셨다면 아주 커트를 잘 만들어내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항상 오버사이드와 미들사이드 구간 그대로 두상의 둥금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커트하는 라인을 만들어 짧아져선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135도를 이용해서 높은 층의 레이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중선의 가이드를 먼저 커트하도록 할 건데, 우리가 오늘 사용할 각도는 면회가 90에서 직각일 때가 90이죠? 45도가 더 높아진 135도를 이용해서 커트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하단 쪽 짧은 구간에 맞춰 커트할 것이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 커트를 하도록 할 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단 쪽에 많은 양의 모발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무게감 또한 실린다라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각도를 135도 사용 전에 첫 번째 90도라는 각도를 먼저 부여해서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춰 커트함으로 인해서 많은 모량이 떨어지는 것을, 즉 가벼움을 조금 표현해 준 후에 다시 한번 135도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두상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층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상 미들 구간부터 백포인트 라인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겠죠? 하단부터 굳이 핑거에다 들어오지도 않는데 힘들게 빗질해서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자, 면회가 90, 직각일 때 빗질 곱게 해주시고 그대로 당겨서 마찬가지 하단 쪽 짧은 구간이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 핑거 포지션 직각인지 내가 직각 90도 잘 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커트. 온베이스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빗질 좌측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빗질 또한 좌측으로. 자, 보시고 기존 가이드, 길이 가이드 확인하고 각도 확인, 커트. 이 구간 항상 이 백포인트 라인 빗질 뒤로 하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항상 길어지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베이스 자리로 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커트 해주셔야만 돼요. 자, 이제 또 체킹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들었던 각도 90도 라인으로 들어서 패널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같은 온베이스 사용해서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패널을 모아서 놓고 보았을 때 좌측과 우측이 지금처럼 U자 라인을 띄고 있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예요. 반대편 동일하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우측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빗질 또한 우측으로.
같은 각도 체킹하실 때 호리존탈로 잡아도 마찬가지 90도 라인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체킹을 해주셔야겠죠? 마찬가지 지금과 같이 두상을 따라 흐르도록 좌우에 패널이 정중선보다 짧아진 듯 보여지는 온베이스 형태가 완성이 되었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좌우의 밸런스 확인 또 해야 되겠죠? 잘 잘렸는지 가장 상단 쪽에 모발을 가지고 오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구간이 살짝 길어져서요.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온베이스로 커트를 하실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안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몸이 패널을 따라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지금 실수한 것과 같은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위 대시기 전에 꼭 온베이스 자리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가위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체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좌우에 패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면회가 90도를 이용한 커트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135도, 원래 우리가 해야 할 각도를 이용해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마찬가지 굳이 하단 쪽 라인의 모든 패널을 다 갖고 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백포인트 라인까지 갖고 오시는데, 이때 항상 내가 자르려고 하는 라인에서 직각일 때가 90도가 되겠죠? 이 라인에서 45도를 더 들어주는 각도 135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하단 쪽 라인에 짧아져 있는 이 구간에 맞추어 커트를 할 것이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내 핑거 포지션 직각인지 확인하시고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온베이스로 좌측부터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항상 패널 잡으실 때 가급적 미들 구간까지의 90도는 손바닥이 보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지금처럼 각도가 높아지는 경우 90도 이상의 각도가 올라갔을 땐 손등이 보여질 수 있도록 패널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커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 그대로 잡으셔서 그 전 뒤에 있던 가이드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중간 길이 가이드 맞추어 그 전 패널 확인하고 커트. 자, 그 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요. 중간 길이 가이드 커트. 전 가이드 확인, 커트. 체킹 하실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들었던 각도 135도를 이용해서 잡아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어때요? 길이는 같지만 좌우 패널을 모아놓고 봤을 땐 짧아져 보이는 U자 형태를 보여지게 되는 온베이스. 자, 이렇게 반대편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 길이 가이드 커트. 다시 우측 이동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90도일 경우엔 어땠어요?
내가 이동하는 라인으로 패널을 잡아서 계속해서 바디 포지션까지 움직여줄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지금 왼편에 서서 어때요? 빗질이 이동하는 라인으로 빗질을 해서 패널을 이동하고는 있으나 몸이 같이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손등을 보이고 있는 패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 한번 또 확인해야겠죠? 좌우 길이가 잘 잘렸는지. 이렇게 바디 포지션을 정확하게, 핑거 포지션 그리고 온 베이스를 내가 정확하게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실수 범위가 많이 줄겠죠? 이번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앞쪽 미들 사이드로 이동해서 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 미들 사이드 경우에는 어때요? 항상 언더 구간에 모발이 없는 상태, 뒷선 라인보다도 모발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라인에서는 90도 커트를 하지 않고 바로 135도로 커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뒤에 항상 어때요? 미들 백쪽 구간에서 잘랐던 마지막 이 패널이 가이드가 되겠죠? 그 가이드를 이용해서 사이드 베이스. 자, 사이드 베이스 경우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지금과 같이 패널을 스퀘어 형태로 만들어서 커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 전 가이드 확인. 앞쪽 페이스 라인 넓어져 있지만 어때요? 코너 포인트 라인의 기점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떠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일자 느낌, 스퀘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전 가이드 확인 후 커트. 135도 라인으로 들어서 보시게 된다면 살짝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자르겠지만 몇 가닥 보시면 지금처럼 우리가 잡았던 스퀘어 라인 일자가 만들어져 있고 그 뒤에서 왔던 온 베이스는 당연히 조금 짧아져 보이겠죠? 반대편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보셔서 마찬가지. 사이드 베이스. 자,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 일자 라인 만들어 내셨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쪽 라인 구간, 자, 지금같이 일자 라인 뒤에서 왔던 온 베이스 라인 짧아져 있는 구간 만들어 내셨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겠죠? 그렇다면 또 좌우의 밸런스 확인해 줘야죠. 좌우의 머리 갖고 오셔서 확인. 네, 이렇게 해서 좌우의 밸런스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오버 구간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버 구간에 135도를 커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어때요? 오버 구간은 미들 구간과 연결이 되어지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만 돼요. 마찬가지 면의 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도록 할 건데 항상 내가 자르고자 하는 구역에서 어때요? 직각이 90도, 그렇다면 45도를 더 들어준 각도가 135도가 되겠죠?
이때 하단 쪽 라인의 패널까지 또 굳이 다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미들에서 우리가 커트해 놓았던 가장 상단 쪽에 있는 이 길이 가이드만 필요하면 되겠죠. 자,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90도, 45도 더 들어준 135도. 자, 이때 핑거 포지션 직각인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커트 진행. 다시 한번 들어서 직각 확인해서 자, 이렇게 길이 가이드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버 구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방사상 피벗 섹션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온베이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손등이 보일 수 있도록 그대로 그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그 라인에 맞게끔 커트. 자, 그전 가이드 확인, 커트. 반대편 동일하게 그전 가이드 확인. 자, 완성된 후에 우리가 들었던 135도를 이용해서 또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때 마찬가지 좌우의 패널 길이 보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내가 커트를 했는지 그리고 정중선에 모여있는 패널 좌우 대칭 확인해 주시면 정확하게 커트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한 번 더 좌우 같은 지점에서 모발을 잡아서 한 번 더 체킹해 주시면 지금처럼 커트 라인이 잘 맞았다면 커트를 아주 완성도 있게 잘 해내신 거예요. 네. 자, 이대로 앞선의 오버 사이드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버 사이드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이드 베이스죠? 그전 가이드 가지고 오셔서 마찬가지 90도, 45도 올려준 135도. 하단 쪽 구간까지는 굳이 필요 없겠죠. 그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핑거 포지션 직각 확인 후에 커트. 그전 가이드. 사이드 베이스는 항상 내가 자르려고 하는 구간에서 스퀘어를 만들어 자르기 때문에 패널을 그 자리에서 떠주면 된다. 움직이실 필요 없이. 자, 그전 가이드가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전 가이드 확인, 커트. 자, 이때 페이스 라인 쪽에서 우리가 센터 쪽이 되겠죠? 프론트 부분이 가장 페이스 라인 쪽에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팽팽하게 스퀘어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 그리고 그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가이드가 안 보인다면 뒤에서 가이드를 조금 더 가지고 오세요. 자, 보시게 되면 그전 가이드 확인, 커트.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어떤가요? 미들 사이드 라인까지 당겨서 그전 가이드 확인. 이때 우리가 항상 90도에서 45도 정도 올린 각도에서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패널을 좀 올려서 이렇게 커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굉장히 각도가 높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직각에서 45도 정도를 들어줬는지 그리고 그 전 가이드와 완벽하게
길이가 맞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진행을 해주셔야만 돼요. 안 그럴 경우에는 앞쪽 라인에서 급격하게 길어지는 형태를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와서 잘랐던 구간 보시게 되면 앞쪽 라인에 오버사이드는 어때요? 우리가 일자 라인, 스퀘어를 만들어 잘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자 느낌을, 뒷선에서의 온베이스 라인은 어때요? 짧으면서 점차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반대편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뒤에서 가이드 가져오시고 뒤에서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되겠죠? 하단까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직각 45도. 자, 그 점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마찬가지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를 만들어 자른다. 베이스 라인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체킹. 짧은 라인을 그리고 뒷선에서 오는 패널은 온베이스로 지금처럼 짧아져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면 커트를 아주 잘 해내신 거예요. 자, 이제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또 앞에서 그리고 좌우에 밸런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잘 맞았는지 같은 구간에 모발을 잡아서 체킹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커트가 완성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 135도의 형태 보시게 되면 어때요? 하단 쪽 라인에서는 우리가 아웃라인을 손대고 그리고 나서 미들 구간부터 각도를 부여했기 때문에 무언가 굉장히 층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오버 구간과 미들을 연결하는 순간 이렇게 많은 층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계산하기 편한 면회각을 사용하다 보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면회각을 사용해서 커트를 했을 때 오버 구간에서 가장 마지막 상단 쪽에 잘린 이 길이 가이드가 내려오는 구간 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무게감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 형태까지가 형태 패턴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형태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무게감을 분산시키고 층을 연결할 수 있는 마감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무게감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우리가 형태를 만들 땐 어땠나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구간에서 각도 90도 면회각이 되겠죠. 이 라인에서 135도, 45도 정도를 들어준 각도에서 커트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감 패턴, 지금의 이 무게감 그리고 층을 연결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감소시키고 층을 연결할 수 있는 마감 패턴을 해야 되는데, 마감 패턴의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탑 라인 구간 쪽에서 이 뒤에서 위로 넘어가는 이 각도 편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트 방법이 되겠죠? 똑같이 정중선에서 가이드를 먼저, 그리고 탑 구간 쪽에서 어때요? 하단 쪽 패널 절대 필요 없겠죠? 그 각도 편차만 해결할 수 있는 곳, 즉 탑 라인 쪽에 두상각 90도. 자, 두피 쪽에 되셨을 때 그대로 빗질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기점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단 쪽 짧은 구간에 맞추어 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커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1~2mm, 길게는 한 3mm 정도의 길이밖에 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3mm 정도의 이 길이 차이가 무게감 감소와 층의 연결선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 다시 두피 쪽에 되셨을 때 직각 그대로, 자,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핑거 포지션 직각인지 확인하시고 정말 작지만 그 라인 커트. 마찬가지가 되겠죠? 방사상으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
이때 하단 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탑 라인 쪽 구간. 자, 이쪽 라인에서 두상각이 아니라 탑 라인 기준점으로 두상각이에요. 그대로 들어서 자, 상단 쪽 라인 정말 몇 센치 안 되는, 몇 미리 안 되는 구간. 자, 탑 라인 쪽에서의 두상각 90. 중간 길이 가이드. 자, 반대편 동일하게 이동. 다시 좌우 체크. 네, 정확하게 커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앞쪽 오버사이드 마감 패턴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두상각 이 라인에서 각도 편차만 없애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오버 구간 쪽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찬가지 앞쪽 오버사이드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의 형태 패턴,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패턴 안에서 사용했던 베이스 그대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하도록 할 거예요. 하단 패널까지는 필요 없겠죠. 자, 그대로 두피 쪽 된 상태 그대로 직각. 자, 요 2-3mm 정도의 요 라인만 커트. 사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퀘어를 만들어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두피 쪽 된 상태 그대로 직각. 자, 요 2mm 정도. 자, 반대편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베이스 마찬가지 앞선에서 좌우의 밸런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 패턴 1번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마감 패턴 두 번째가 되겠죠? 좌우의 밸런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좌우의 밸런스를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하는데요. 지금 앞선에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최초에 정해놓았던 언더 구간 쪽에서의 아웃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이 라인은 우리가 또 마감 패턴에서 커트를 해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좌우의 밸런스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마감 패턴의 2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항상 7대 3 비율로 나눠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널을 좌우의 패널을 조금 더 용이하게 잡아내기 위해서예요. 이제 탑 라인부터 앞으로 이동하면서 좌우의 밸런스를 보도록 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버 구간에서는 어떤 베이스, 앞쪽 오버 사이드 경우에는 사이드 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옆선에서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었던 라인을 그대로 윗선으로 가져와서 스퀘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들어서 보시게 되면 좌우에 우리가 잘라놓았던 길이 중간에 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너가 발생되어 있어요. 이 구간만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패널 그 자리에서 떠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튀어나온 구간 마찬가지 항상 그 자리 마찬가지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앞쪽 라인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내가 잡고 있는 탑 라인 쪽에 기준 가이드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일자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다면, 자, 지금처럼 어때요? 일자 형태를 만들고 있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두 번째까지, 좌우의 밸런스가 맞춰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번엔 마감 패턴 3번이 되겠죠? 지금 앞선에서 이렇게 길어져 있는 이 구간은 어때요? 뒤층에 우리 오버사이드 이 라인과 연결되어지는 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센터로 좌우의 비율을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만 나눠 주시면 돼요. 왜? 뒤쪽에 백쪽 구간의 오버 구간은 당겨와도 잘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패널을 빗질해서 가져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오버 사이드만 항상 내가 타놓은 이 센터 라인까지만 가져와서 커트를 하도록 할 건데, 이때도 우리가 오버 사이드만 빗질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면회각 90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려고 하는데 하단 쪽 라인은 제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패널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굳이 미들 사이드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뒤에서 앞쪽 라인으로 빗질해서 면회각 90도를 이용해서 커트하도록 할 건데, 이때 마찬가지죠. 정중선을 지나서 더 당겨가게 되면 어때요? 많이 길어질 것이고, 그 라인을 못 미쳐서 내가 자르게 될 경우는 어때요? 많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정중선 라인에 맞추어서 빗질, 그리고 내가 제대로 정중선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쭉 빗질해서 보시게 되면 가장 상단 쪽 라인에 짧아져 있는 구간과 하단 쪽 라인의 짧은 구간, 이 구간과 윗구간 중간에 지금처럼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그 코너만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확인해 주시고 그 구간 마찬가지 커트. 보시게 되면 어때요? 원래 있었던 우리 센터 쪽에 이 라인이 커트가 되어졌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좌우의 밸런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좌우의 밸런스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길이 가이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가이드, 우리 기존 가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길이를 잘라낸 가이드 중간에는 지금과 같이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지금부터 이 코너를 사선을 이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선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와 우리 길이 가이드 중간에 코너 사선으로 커트.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새로운 가이드, 기존 가이드. 밸런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좌우에 새로운 가이드와 연결선상의 코너를 제거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앞선에서 길이 가이드가 좀 짧아졌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잘라놓았던 아웃라인에 어때요? 길이를 훼손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탑쪽 라인, 기존 가이드와 새롭게 만들어진 이 가이드 중간에 뭐가 존재하죠? 네, 맞아요. 코너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때 두상각 90도를 이용해서 들어보시게 되면 어때요?
앞선 라인에 새로운 가이드 그리고 기존 가이드 중간에 코너가 존재해요. 이 코너 또한 연결을 해서 커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형태를 완성을 해주셔야겠죠? 두상각 90 중간 코너 제거. 그리고 난 후에 어때요? 혹시라도 좌우의 패널이 자를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중선 내가 만들어 놓았던 라인으로 다시 그대로 가져가서 자, 이때 길이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안 자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패널까지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보셔도 어때요? 하단 라인에서 가지고 오면 거의 자를 게 없겠죠?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됩니다. 자, 반대편 동일하게 보통 한 패널 정도만 가지고 올라오시면 그 다음 패널부터는 거의 자르실 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감 패턴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드라이를 통해서 가볍게 넣어보고 결정리를 한 후에 무게감 그리고 아웃라인 우리가 또 좌우의 밸런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드라이 가볍게 한번 넣어본 후에 질감 표현과 라인 좌우의 밸런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드라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질감 표현 및 아웃라인 형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무거워 보이는 라인의 질감 표현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때 항상 우리가 첫 번째 주었던 어때요? 가로선이 되겠죠? 아웃라인. 아웃라인 마찬가지 가로 패널로 잡아서 모류의 방향대로 들어가서 질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라운드로 형태대로 가로선으로 잡아서 아웃라인 좀 가볍게 끝선만 표현을 좀 해주세요. 항상 질감은 드라이 하신 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무게감이나 혹은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이 조금 커트선 자체가 부드러워졌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최초 주었던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90도 그리고 다시 135도 그리고 다시 마감 패턴의 두상각 90 지금부터는 버티컬로 패널을 잡아 주셔야겠죠?
자, 이때 패널의 무게감은 어떻게 보나요? 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내가 질감 표현을 하려고 하는 구역의 패널을 잡으셨을 때 끝선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항상 무게감이 이렇게 조금 더 명암 자체가 좀 검은 듯한 어두운 느낌의 모량 다발들이 있어요. 그 라인을 다른 쪽 가벼운 느낌의 그 라인에 맞추어서 비슷한 명암으로 맞춰준다라는 개념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잡아서 보시게 되면 무게감이 있는 라인은 조금 더 명암이 좀 짙게, 명암이 짙다라고 하는 것은 모량 다발이 많이 뭉쳐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언더 구간 쪽부터 각도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 구간 쪽 라인이 가장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은 따로 나중에 또 전체적인 질감 다 넣으시고 언더 구간만 따로 분리를 해주셔서 그 라인만 다시 버티컬을 이용해서 무거워진 구간만큼 한 번 더 질감을 넣어주시게 되면 조금 더 가벼움의 어우러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질감 표현까지 해놓고 난 후에 보시게 되면 커트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약간 층이 높다 보니 언더 구간 쪽에서 무게감이 좀 실려 있어요 하시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언더 구간 쪽 라인에서부터 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때요? 쉐입은 허리 곡선처럼 아주 슬림한 느낌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무게감, 아웃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들부터 각도를 부여했기 때문에 무언가 무게감이 질감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커트할 때와 동일하게 마찬가지 이어 투 이어를 나누어 주시고요. 왜? 앞쪽 미들 사이드 라인에는 언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잘라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센터 기점 라인으로 잡아주셔서 언더 구간 쪽 라인을 45도 면에 가게 되겠죠? 가장 하단 쪽 네이프 구간에 있는 이 라인에 자, 직각일 때가 90도일 거고 반을 낮추게 되면 45도가 되겠죠? 언더 구간 쪽에 패널을 잡아서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길어져 있는 형태를 보시게 돼요. 마찬가지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하단 쪽 라인에 45도 유지, 핑거 포지션 직각인지 확인하신 후에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그 라인만 컷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했던 온베이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컷해 주시면 돼요. 반대편 동일하게 아까보다는 오히려 무게감이 좀 더 많이 감소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커트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또 보셨을 때 그래도 무게감이 지금처럼 뭉쳐있는 라인은 마찬가지 아웃라인만 잡으셔서 어때요? 머리 방향대로 들어가서 모량 감소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3월부터 디자이너 K커트 교실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된 패턴컷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컷은 저의 실무 테크닉을 담아 여성컷 4회, 남성컷 4회 교육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커트 교육입니다. 커트에서의 순서, 과정을 공식화시켜 간단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디자이너의 감성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패턴화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은 패턴컷, 패턴컷이 궁금하다면 상단,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셔서 교육과정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높은 각 135도의 레이어가 완성이 되었어요. 135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높은 층을 부여했다라는 것이고, 높은 층을 부여한다는 건 오버 구간의 길이 또한 짧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땠나요? 아웃라인,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유지하면서 V자 형태로 만든 후에 각도를 부여했어요. 각도를 부여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 자, 뒤쪽 라인의 언더 구간, 우리가 항상 패널을 잡았을 때 내가 자르고자 하는 라인에서 직각일 때가 90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135도라는 직각이 90도에서 45도가 높아진 135도 라인으로 들었더니, 그리고 중간 길이 가이드만 자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단 쪽 라인으로 많은 모발량이 떨어지면서 무게감을 너무 많이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감을 적정선 해소하고 가기 위해서 처음 미들 구간과 백포인트 라인의 패널을 잡아서 미들 구간의 첫 층을 90도를 먼저 주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중간 길이 가이드로 커트를 했죠. 그렇게 해서 뒤쪽 백쪽 구간에서 온베이스로 이동을 한 후에 다시 45도가 높아진 135도로 잡아서 마찬가지죠? 중간 길이 가이드에 떨어지는 모발들은 놔두고 중간 길이 가이드에 의해서 커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뒤쪽 백 구간 쪽이 끝이 난 후에 마지막 백쪽 라인에 있는 이 길이를 가이드로 해서 앞쪽 미들 사이드가 되겠죠? 미들 사이드 경우에는 왜 90도를 두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언더 구간처럼 모발량이 많지 않죠. 굳이 이 라인은 슬림하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35도를 이용했어요. 90도를 건너뛴 거죠. 왜? 언더 구간이 없기 때문에 135도 라인을 그대로 들어서 중간 길이 가이드로 커트를 했어요. 이때 앞쪽 라인의 미들 사이드는 무슨 베이스? 맞아요. 사이드 베이스 사용했어요. 사이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자르려고 하는 이 구간 안에서 스퀘어를 만들어 자르는 거죠. 패널의 형태를 스퀘어로 만들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체킹을 하실 때조차도 내가 들었던 각도대로 들어서 보셨을 때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만 돼요. 왜? 스퀘어를 만들어 잘랐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버 구간으로 이동을 했죠. 오버 구간은 항상 미들 구간과 연결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오버 구간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자르려고 하는 구간에서의
직각이 90도, 그렇다면 45도가 높아져 있는 라인은 이 길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45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각도에서 항상 미들과 연결을 해주셔야만 돼요. 연결을 하셔서 뒤쪽 백쪽 구간은 온베이스로, 나머지는 어때요? 앞쪽 오버사이드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했어요. 이때도 가장 주의하실 거, 앞쪽의 베이스라인,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센터 구간이 되겠죠? 이 라인 마찬가지, 뒤에 미들사이드 라인까지 가지고 와서 팽팽한 이 선상 유지하신 상태에서 135도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려놓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나요? 앞선이 길어져 있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태 패턴을 정확하게 완성을 해 놓은 후에, 그리고 어때요? 무게감이 형성되어 있는 곳, 면회각을 사용해서 커트를 하실 경우에 항상 내가 마지막에 잘랐던 패널의 마지막 이 끝선이 내려와서 머무는 자리에 꼭 무게감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게감과 층의 연결선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 그렇죠. 마감 패턴을 사용했어요. 마감 패턴의 경우에는 항상 어때요? 오버 구간에서만 행해진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오버 구간에서 두삼각 90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할 거예요. 이때 내가 두피 쪽에 빗을 대고 직각의 형태로 그대로 들었을 때를 우리가 두삼각 90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단 쪽 우리가 형태 패턴을 만들 때 처음에 135도를 잡았을 때 무엇이 틀린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자, 형태 패턴을 잡을 때 135도는 어때요? 오버 구간 쪽에서 이 직각 이 형태에서 45도를 높여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마감 패턴에서의 90도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오버 구간 쪽, 특히 탑 라인 쪽에서의 직각을 만드는 각도이기 때문에 1, 2mm 혹은 2, 3m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각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감 패턴 이용해서 마찬가지가 되겠죠? 형태 패턴을 만들 때 사용했던 베이스, 뒤에서는 온베이스, 앞쪽 오버사이드는 어때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땠나요?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7대3으로 나누었어요. 나누고 나서 탑 라인부터 스퀘어를 만들어 들었더니 좌우의 패널 중간에 봉긋하게 코너가 존재하게 되죠. 그 코너를 커트를 해 주었어요. 이때 우리가 옆쪽 라인에서 사이드 베이스라고 해서 스퀘어를 만들어 잘랐던 이 구간을 그대로 윗선에 가지고 와서 또한 스퀘어를 만들어 자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사용했던 베이스를 그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프론트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때요? 중간에 코너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내렸더니 아직까지도 어때요? 우리가 뒤로 당겨간 구간만큼의 앞쪽 라인, 센터 라인 구간이 아직도 길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쪽 라인의 그 구간을 없애면서 옆쪽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U자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사선을 만들어주는 마감 패턴의 3번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3번 경우엔 어때요? 제가 오버사이드에서만 행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굳이 내가 하단 쪽 미들 사이드까지 빗질을 해온다 하더라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다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오버사이드 경우에 내가 면회각 90도를 이용해서 이때 정중선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길어질 것이고, 이 정중선에서 덜 가게 되면 짧아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중선까지 가지고 오도록 패널의 빗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90도를 잡아서 그대로 직각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하단 쪽 라인의 짧아진 구간에서 그대로 스퀘어 형태를 만들어 주시게 된다면 윗선의 짧은 구간까지와 연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빗질을 하신 상태에서 하단 쪽 짧은 구간에 맞추어 그대로 스퀘어, 코너를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너를 제거해 주시고 반대편 동일하게. 자, 이때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내려놓았는데 좌우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길이에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안 된 쪽 라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잡으셔서
빗질을 해보시고 직각을 만든 형태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내가 핑거 포지션이 약간 누워있거나 조금 더 바깥으로 뻗어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혹은 정중선을 지키지 못한 조금 더 그 선에서 벗어난 선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이드를 잡아주시게 되면 좌우의 밸런스를 명확히 맞춰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쪽에 길어져 있던 라인을 제거하게 되면 어때요? 새로운 길이 가이드가 형성된 것과 같겠죠. 그리고 난 후에 내 기존에 있는 길이 가이드와 새롭게 만든 길이 가이드 중간에는 항상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사선으로 그 코너를 어찌 보면 각을 깨주는 거겠죠? 직각을 깨주는 형태, 코너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좌우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좌우를 새로운 가이드를 통해서 얻어낸 코너를 제거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이 라인에서 길이가 다시 한번 측정이 되었다면 기존 윗단 가이드와의 중간에도 항상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너가 존재하겠죠.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길었던 라인에 맞춘 탑 라인의 가이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짧아졌다면 짧아진 것만큼의 코너를 또 제거해줘야 전체적으로 어때요? 연결이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앞쪽 센터에서 좌우에 1cm씩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두 삼각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새로운 가이드와 탑 라인 쪽 기존 가이드에 또다시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그 코너 또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한 단만 끝내주면 될 것 같겠지만 혹시라도 옆 라인 쪽에도 연결할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좌우에 한 패널씩 정도만 다시 정중선 내가 코너를 제거했던 정중선 가이드만큼만 다시 가져오셔서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반대편도 마찬가지 들어서 있다면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드라이를 하신 후에 꼭 질감을 넣어주셔야만 돼요. 질감 표현해 주실 때 우리가 아웃라인을 결정했던 가로 패널을 잡으셔서 모량을 안쪽에 무거운 라인의 커트선을 좀 가볍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난 후에 어때요? 내가 들었던 각도대로 90도에서 한번, 다시 135도에서 한번, 다시 두삼각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주었던 각도대로 올라가면서 모량 감소를 끝선에 가볍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다 완성을 해놓고 나니 언더 구간에서의 어떤 무게감이 아직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언더 구간 쪽에 모발을 45도 라인 들어서 보시게 되면 언더 구간 쪽에 모발을 잡아서 직각에서 낮춘 각도 45도로 빗질을 해보시게 되면 중간 패널이 좀 튀어나와 있는 길어져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언더 구간에서 90도를 주고 135도로 넘어갔는데 언더 구간에 90도보다 좀 더 낮은 45도 각도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개념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아웃라인의 길이는 손대지 않도록 꼭 중간 길이 가이드만 커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높은 각도의 쉐입이 완성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샵에서 파마를 하실 수 있는 디자인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웃라인의 무게감을 적정선 가지고 계셔야만 웨이브를 넣던 C컬이나 J컬을 넣어도 형태를 완벽하게 내가 구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단 쪽이 너무 날렵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면 보통은 저희가 펌을 권해드리기보다는 볼륨 매직 형태나 혹은 고객님께서 어떤 곱슬기를 갖고 있을 때 드라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선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아웃라인의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내가 계산하고 있는 펌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실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같은 레이어지만 길이에 따라서 지금의 이 정도의 길이라면 중년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시겠죠? 또 중요한 거,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항상 위쪽 라인에 볼륨을 원하세요. 그러나 높은 층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볼륨을 준다라는 개념
개념보다 층이 많기 때문에 볼륨화되어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도 연령이 결정이 되어지고 길이에 따라서도 연령이 벌써 결정이 되어진다. 젊은 층들은 좀 길게, 그리고 어때요? 연령이 좀 있는 경우엔 어깨선 정도의 이런 세미롱 스타일을 주로 선호하신다라는 거죠.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햄라인조차 가지고 와서 일자 라인으로 커트를 했어요. 그렇다면 라운드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해야 할 구간을 어찌 보면 네이프라고 하는 선상으로 어때요? 가지고 와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길어진 가이드가 형성이 되었다는